네, 4주차의 두 번째 차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자료형에 대해서 정수형, 실수형의 그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자료형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제 앞에서 우리 그 캐릭터형, 플롯, 요런 것들 이제 플롯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드렸고요. 캐릭터형은 뒤에서 이야기해드리겠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이제 캐릭터형은 사실상 문자를 표현할 때 쓰는 그 데이터 타입인데요. 그 아스키 코드라는 게 처음에 나와요. 아스키 코드라는 게 무엇인지 설명드리고 캐릭터형으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컴퓨터를 쓰게 되면 컴퓨터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제 숫자 형식으로 숫자를 이용해서 컴퓨터는 데이터를 전달을 받잖아요. 예를 들어 0과 1로 이루어진 데이터의 숫자를 이용해서 인지를 하게 되는데 00, 11, 1110 이렇게 해서 얘가 무엇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문자는 그렇게 못한다고요. 그래서 숫자를 이용해서 문자를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아스키 코드라고 합니다. 00111110 어쩌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용하는 보편적으로 쓰는 게 십진수잖아요. 그래서 얘를 십진수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나는 65라는 데이터는 값은 A라는 알파벳으로 매핑을 해놓을래. 연결해 놓을래. 66이라는 이 데이터는 B라는 알파벳으로 연결해 놓을래. 다시 말해 A만 쓰면 65라는 값, 그 다음에 B를 입력하면 66이라는 값을 대체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변환되어져서 컴퓨터가 인지할 수 있도록 변환해주는 코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A를 아스키 코드라고 하고요. 뒤쪽에 있는 65는 아스키 코드 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A만 쓰면 65. 여기 오른쪽에 많이 이렇게 사용이 되어지는 아스키 코드 값이 들어가 있는데요. 기호라든지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값들을 아스키 코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스키의 A는 어메리칸의 약자고요. 그러니까 어메리칸 스탠다드 코드거든요. 그래서 이 약자는 아래쪽에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고요. 설명이 나와 있듯이 문자 표현을 목적으로 각 문자에 고유한 숫자를 지정해 놓는다. 그래서 해당 문자의 숫자로 변환이 돼서 컴퓨터에 인식이 되고 그 저장된 숫자는 문자로 변환이 돼서 인간의 눈에 보여지게 그렇게 처리하는 코드를 아스키 코드라고 합니다. 아래쪽에 코드를 잠깐 설명해 드리면 요거는 우리가 많이 앞쪽에서 썼던 것들인데 이렇게 보시게 되면 어떻게 보여요? 캐릭터 형식, 문자 형식의 데이터 타입을 캐릭터형이라고 하는데요. 1바이트짜리였죠. ch1이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초기화되어 있는 값을 보니까 A라고 들어가 있는데 그냥 A만 쓰면은 당연히 문자를 변수에 이렇게 담아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얘는 사실상 안 되는데 이 중간에 이렇게 작은 따옴표를 붙여주면 아스키 코드의 문자로 인지가 되어집니다. A네요? 그러면 얘는 이 상단 위에서 A 값은 65였잖아요. 그러면 A가 오른쪽처럼 이렇게 65라는 값이 담기면서 컴퓨터에 전달이 되고 ch2에 C라는 값은 67이네요. 이쪽에 컴퓨터로 전달이 될 때는 67이라는 값이 컴퓨터에 전달이 돼서 문자가 아닌 숫자 형식으로 전달이 돼서 인지가 되어지는 그러니까 약속되어져 있는 문자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담겨있는 약속되어져 있는 문자를 아스키 코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고요. 이제 컴파일러는 얘를 딱 봤을 때 숫자구나 인지할 수 있잖아요. 근데 프로그래머가 컴퓨터한테 다시 전달을 해줘야 돼요.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이제 그 프로그래머가 표현해 놓은 문자를 컴퓨터가 인지할 수 있도록, 컴파일러는 알고 있는데요. 컴퓨터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컴퓨터한테 어떻게 표현할 거야 라고 소스 코드를 코딩을 직접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이제 틀린 것이 아니다. 근데 정수인데 이거 캐릭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문자 형식의 타입인데 이렇게 표현되었네요? 라고 하는데, 이것은 얘만 봤을 때는 오류 같지만 사실상 65라는 것은 1바이트에 다 담아 놓을 수는 있잖아요. 1바이트에 다 담아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서 담아 놓은 것 뿐이지, 사실상 얘를 ch1을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사이즈 오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이즈 오브 하면 4바이트로 표현이 되겠죠. 예. 표현만 이렇게 1바이트짜리의 표현을 할 수 있는 거, 담아 놓은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얘를 사이즈 오브 하면 4바이트가 나옵니다. 왜냐면 정수니까. 65라는 것은 그냥 정수이기 때문에 4바이트 형식으로 뽑혀져서 나오지만, 아스키 코드로 표현을 해서 풀어 놓았을 때는 어찌됐건 표현 방법은 얘도 틀린 것이 아니다. 담아 놓을 수 있어서 1바이트에 캐릭터 형식에 담아 놓은 것이지, 실질적인 크기는 4바이트다 라는 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려가서 한번 볼게요. 아까 앞선에 이야기 드렸던 게, 이제 컴파일러는 알고 있지만 컴퓨터한테 넘겨줄 때는 프로그래머가 직접 표현을, 컴퓨터가 인지할 수 있도록 표현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제 숫자로 바꿔버리면 되겠죠. 여기에서는 컴파일러는 얘 65야 라고 알고 있지만 컴퓨터는 모른다고요. 그래서 얘가 문자인지 숫자인지 이렇게 표현해주는 것이 이제 프로그래머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잠깐 볼게요. 보게 되면 문서 서식이 아까 앞에서 우리 더블형은 %F 그 다음에 뭐 LF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이 아스키 코드에 대한 캐릭터형 문자 코드를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C라는 것을 이용해서 문자 서식을 표현해 줍니다. 여기에 ch1에 A라는 아스키 코드를 사용했고요. ch2에는 똑같이 캐릭터형의 65라는 값을 담아서 변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ch3에는 z라는 아스키 코드를 사용을 했고요. 여기에 이제 90이라는 값을 직접 또 정수로 담아서 표현을 했습니다. 첫 번째 줄 보게 되면 어떻게 표현돼요? C에, 그 다음에 얘는 그냥 정수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대로 나오겠죠. 예, 캐릭터 1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얘 요렇게 짝을 이루어 주겠죠. 그래서 ch1은 그냥 캐릭터형으로 문자로 표현하겠다라고 해서 지금과 같이 얘가 그대로 표현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는 10진수로 표현할 거야 라고 해서 아스키 코드 이렇게 A는 65라는 값이었잖아요. 뒤에는 65라는 값이 10진수로 표현이 된 것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아래쪽에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쪽은 인트형이잖아요. 인트형의 캐릭터의 Z는 CH로, 그냥 문서 서식의 C로 이렇게 표현을 출력이 되도록 설정했기 때문에 앞쪽은 Z로, 인트형이지만 아스키 코드, 그리고 뒤에는 90이라는 10진수의 정수가 그대로 찍혀져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아스키 코드를 출력을 하고 문서 서식으로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이것도 뭐 사실상 마찬가지죠. 마찬가지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캐릭터형의 요 안에 ch2에 혹은 ch1에
표현할 수 있지만 사실상 얘를 사이즈 오브하면 1바이트에 다 들어가니까 65라는 값, 90이라는 값은 1바이트에 다 포함이 되니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담아 놓은 거지 사실상 사이즈는 4바이트죠. 숫자 정수이니까 들어가 있는 데이터는 정수이기 때문에 사이즈 오브 하게 되면 4바이트가 출력이 되어진다 라는 그러한 부분들만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당하는 내용의 첫 번째 섹션이고요. 나중에 이런 것들 한번 그 117페이지의 소스 코드 직접 출력해 보시고 코드 작성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소스 코드. 네. 뒤로 넘어가서 119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에는 상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수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만 사실상 뒤에서 이 상수값, 리터럴 상수, 이런 것들 좀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이 개념을 알아야만 프로그램에 혹은 변수 만들어서 상수화된 변수 이런 것들 만들어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해를 정확하게 해주셔야만 뒤에서 공부하실 C나 C++ 이런 거 공부하실 때도 쉽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119페이지 이동해서 보여드리겠고요. 그 상수값이라고 하면 상수, 리터럴 상수 이런 것들 상수가 뭐냐? 상수는 앞에서 설명했던 그 int라든지 더블형과 같은 자료형을 근거로 표현이 가능해요. 다시 말해 3.14 아니면 3 더하기 4 했을 때 그런 것들을 다 상수라고 하거든요. 지금 코드가 이렇게 예제 코드가 입력이 되어 있어요. 보시면은 120페이지로 한번 가보시면 요 소스 코드가 예제로 리터럴 상수다 라고 해서 입력이 되어 있는데 이제 30 더하기 40이라고 딱 찍혀 있죠. 그리고 int형 타입의 num이라는 변수가 이렇게 정의되어지고 연산자의 결과값이 초기화되는 그러한 형식의 변수가 만들어져 있는데 얘를 딱 돌려보면 이제 CPU에서 얘를 연산을 하잖아요. 근데 그냥 연산하지 않죠. 메모리에 있는 30이라는 값과 40이라는 값을 가져다가 써야 돼요. 근데 그냥 띡띡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30이라는 값은 어딘가 이렇게 저장돼 있고 메모리에 40이라는 값도 어딘가 저장돼 있어요. 그리고 num이라는 값을 담아야 하니까 이 부분은 이제 num값, num이라는 메모리가 이렇게 할당이 되어지는데 지금처럼 상수화된 부분은 주소가 없이 그냥 들어간 거, 이름을 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유동성이 없어요. 우리 num값의 초기화를 10으로 줬습니다. 그 다음 줄에서는 얘를 접근해서 20으로 바꿀 수 있고 30으로 바꿀 수 있었죠. 여기에서도 num값 만약에 30 더하기 4, 10으로 지정을 초기화를 해놨다가 아랫줄에서 그 값을 이용해서 그 num에다가 더하기 20을 하겠다라고 하면 또 num값이 또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변수의 초기화된 값은 계속적으로 변경해서 쓸 수 있는데 얘는 가져다 써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가져다 쓸 수 있잖아요. 가져다 쓸 수 있고 int형으로 이제 저장된 이 30이라는 값과 40이라는 값은 딱 받았을 때 수정이 안 돼요. 이름을 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일회성 수정할 수 없는 그런 데이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변경이 안 되는 값을 의미합니다. 30과 40은 그러면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컴퓨터로 봤을 때 int형으로 저장되겠죠. 앞에서 설명드렸죠. 정수형은 float 있고 int 있고 이렇게 long 있고 하지만 그냥 기본 일반적으로 컴퓨터가 처리할 때는 int형으로 처리하고
실수는 더블형으로 처리한다 라고 이야기 드렸었죠. 네. 그래서 얘는 아마도 30, 40 정수이기 때문에 인트형으로 아마 처리가 될 거예요. 얘는 이름이 주어지지 않은 다음에 변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름이 지워진 변수처럼 이렇게 담아놓지 않았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그 다음 행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 사실상 사용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수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30하고 40 계속 사용하면은 메모리 할당량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데 다음 행으로 이동하면 얘는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num이라는 건 담아놨기 때문에 num을 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사용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지만 계속 같은 메모리 공간에 할당된 이 데이터를 사용을 하지만 num이라는 거 근데 30이라는 것과 40이라는 것은 이름을 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접근할 수 없고요. 그냥 그대로 다음 행으로 넘어갔을 때는 사실상 의미가 없는 값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메모리에 다음으로 넘어가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존재하지 않는 값으로 대상의 덧셈 이러한 상수값을 의미하게 되고요. 이것을 리터럴이라고 합니다. 할당 공간이 이제 뭐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이름을 주어지지 않은 할당 공간이 없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변수의 경우에는 이름을 지정한 num이라는 변수의 경우에는 할당을 해놓고 이름을 설정했기 때문에 변경이 가능하다 정도로만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게 되면 여기에 이제 num 값이죠. 이렇게 계속 연산된 메모리에 할당된 어떤 그 상수값을 가져다가 사용했고 얘네들은 다음 행으로 가게 되면 얻어진 값만 이제 70이라는 얻어진 그 결과값에 대한 변수에 담아진 것만 저장이 되어진다. 라는 그러한 부분들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이 좀 돼 있는데 공간에 저장돼야 한다. 메모리에 저장돼야 한다. 30, 40이. 이렇게 저장된 것은 이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변경이 불가능하다. 그것을 상수, 리터럴 상수라고 한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연산 대상 아래쪽에 메모리 공간된 거, 할당된 거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리터럴 상수 자료형 이렇게 보이네요. 리터럴 상수 자료형. 이렇게 프린트 F 해가지고 얘를 출력을 해봤어요. 그래서 인트형의 프린트 F 인트형을 그냥 사이즈 오브에서 상수값 7을 그냥 넣어버렸죠. 그러면 상수값 7 입력하면 인트형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4라는 사이즈 오브가 4로 나오고요. 그리고 얘는 더블0이죠. 더블0 7.14라는 형식의 더블0은 8바이트니까 8로 이렇게 나오고 아스키 코드 들어갔죠. 아스키 코드 얘는 65로 변환되기 때문에 사이즈 오브 했을 때 캐릭터형으로 담아놨지만 사실상 인트 형식으로 처리가 돼서 4바이트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려가서 전미사 사용하는 것 좀 보여드릴게요. 이 아래쪽에 소스 코드를 잠깐 볼까요? 122페이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 아니네요. 123페이지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123페이지에 그 상단에 위치해 있는 소스 코드예요. 보시면 플롯 형식, 우리 실수형 플롯 있고 플롯 많이 안 쓴다, 더블형 많이 쓴다라고 이야기 해드렸는데 플롯 형식으로 그 다음에 표현을 이렇게 해놨어요. 6자리 소수점짜리까지 표현할 수 있지만 사실상 경고 메시지가 나와요. 오류는 아니고 경고 메시지가 나옵니다. num1이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실수를 플롯 형식의 실수를 표현할 거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경고 메시지가 나옵니다. 근데 6자리 소수점짜리까지 표현할 수 있는데 왜 경고 메시지 나와요? 라고 하는 거예요. 컴파일러가 나는 이렇게 실수가 들어가면 기본으로 더블형으로 처리한다. 그리고
정밀도로 따졌을 때 오차날 수 있는데 너 발생할 수 있는데 그래도 할래? 라고 경고 메시지를 나타내주는 거예요. 아래쪽도 사실 경고 메시지가 나타나는데요. 이제 여기도 뭐 더블 만약에 그 컴퓨터로 봤을 때는 더블 0 연산된 값도 당연히 더블로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블 0 쓸 건데 풀로 잡았기 때문에 연산하니까 더 오차가 심하겠죠. 연산했기 때문에 6자리까지 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할 거야? 라고 경고 메시지를 발생을 하는 거예요. 나는 더블로 하고 싶은데 플롯을 붙였기 때문에. 근데 나 경고 메시지 안 나오고 나는 그냥 그런 거 상관 안 하고 플롯이라는 그 실수형으로 자료를 그렇게 표현을 할 것이다. 출력을 할 것이다. 굳이 플롯형 상수를 사용해서 변수에 저장하고 나는 사용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전미사라는 걸 주는 거예요. 뒤에 F. 대문자, 소문자 구분 없습니다. 이렇게 F라는 전미사를 붙여주시면은 이렇게 경고 메시지 없이 출력이 가능하시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더블0 말고는 다 이렇게 에러가 나잖아요. 그 경고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전미사를 모두 다 사용을 하시면은 뒤에 UL, 롱형, UL 입력하시면 unsigned 롱형, 그 다음에 롱형은 LL 이렇게 전미사를 붙여주시면 돼요. 대소문자 구분 없이. 아래쪽에 이제 정수형의 경우에는 플롯의 경우에는 F, 그 다음에 L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줄 수 있습니다. 위에는 정수형이고 아래쪽은 실수형인데요. 두 개가 L이 이렇게 중복이 되잖아요. 정수 뒤에 L 쓰시면 정수형 상수, 그 다음에 실수형 뒤에 L을 쓰시면 실수형 상수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굳이 내가 표현하고 싶은 타입으로 상수 처리할래 라고 지정을 한다라면 지금처럼 전미사를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세요. 뭐 외우실 거 없이 많이 쓰는 것들 위주로만 보시고 나중에 찾아서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로 이동해서 좀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콘스트라는 상수, 심볼릭 상수라는 것, 이름을 지니는 상수죠. 이름이 없는 상수는 아까 리터럴 상수였죠. 근데 지금은 이름이 있는 상수를 한번 학습을 해보려고 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컨스트라는 것을 종종 보게 되실 텐데,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사용했던 이렇게 변수가 하나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max라는 이름의 변수, 인트형 변수를 만들었는데요. 여기에 100이라는 값을 초기화해서 상수값을 초기화해서 담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놓게 되면 다음에 max라는 값에 다시 어떻게 해요? 200이라는 값을 또 초기화하고 또 아래에서 300이라는 값을 초기화해서 계속 값을 변경할 수 있는데 이제 앞쪽에 콘스트를 붙이게 되면은 이 값은 이제 더 이상 변경이 불가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변수 앞에 콘스트가 붙으면 이제 상수화된 변수, 변경할 수 없는 변수다. 사실상 강제적으로 접근을 해서 변경은 가능해요. 뒤에서 공부를 하게 되실 텐데 어찌됐건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콘스트를 붙인 변수는 아래쪽에서 더 이상 변경할 수 없다라는 것으로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이제 맥스 어쩌고에서 200으로 딱 콘스트 붙인 이 변수의 초기화된 값을 변경하려고 하면 컴파일 에러가 나오는 그런 것을 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 pi 3.14 더블형으로 변수 하나 만들었는데 얘도 콘스트를 붙이게 되면 pi라는 변수는 이제 고정되는 값, 변경할 수 없는 상수값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변경이 안 된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그 콘스트 붙여져 있고요. 변수 그냥 정의만 되어 있잖아요.
초기화되어 있지 않은 것은 사실상 쓰레기 값으로 처리가 되어집니다. 의미 없는 소스 코드라는 거겠죠. 근데 초기화되어 있지 않아. 초기화 변수 정의만 돼 있고 초기화되어 있지 않아서 나는 한 번은 초기화 할래 라고 해서 초기화를 해주게 되면 바로 또 컴파일 에러가 발생합니다. 사실상 할 수도 없지만 요런 소스 코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어요. 네, 이렇게 해서 사실상 코드를 작성을 해놓지는 않아요. 초기화가 콘스트 붙어 있는 것은 초기화가 그 아랫줄로 가서는 더 이상 초기화 될 수 없다라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상수 이름은 대부분 이제 대문자로 지금처럼 max, pi라고 해서 대문자로 표현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래서 일반 이제 변수와 심볼릭 상수에 대한 변수, 심볼릭 상수 변수에 대한 것을 좀 구분을 해두기 위한 일반적인 그 표현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언더바 이용해서 이제 띄어쓰기 있는 것들은 언더바 이용해서 표현을 하는 것이 이제 관례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콘스트를 붙이면 더 이상 수정할 수 없다. 상수의 값을 변경할 수 없다라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학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5주차에서 125페이지의 5장의 나머지 내용들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